나는 암과 친구가 되어 암을 이겨냈다. 나는 가능성 5% 미만의 확률 안에서 생존한 암 환자이다. 암 중에서도 가장 무섭다는 간암에 걸려 수술로 암덩어리를 잘라낸 지 2달 만에 암세포가 폐로 전이됐을 때 누구도 내게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그 어느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았다. 우선 나는 내 몸에 찾아온 암을 굳이 싸워 이겨야 할 정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내게 있어 병은 다스림의 대상일 뿐 근절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이다. 사실 암이 폐로 전이된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는 평생을 의사로 살아온 나도 평정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암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나 역시 인간인 이상 삶을 갈망하는 만큼 암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점점 커지고 있었던 것이다. 불안과 초조 속에서 자꾸만 무너져가는 나 자신을 바라보던 어느 날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왜,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암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아주 원론적인 물음이었다. 질문을 던져놓고 보니 괴로워하며 보낸 나날은 그저 내 상상 속의 암과 싸운 시간에 지나지 않았다. 암은 내 생명을 앗아갈 잔인하고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이 나로 하여금 실제의 암이 아닌 상상 속의 암과 싸우게 했던 것이다. 더구나 암은 내가 안간 힘을 다해 싸운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날 존재가 아니었다. 암은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과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비로소 불안과 초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암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래, 우리 함께 사는 동안만이라도 잘 지내보자. 싸운다고 해서 물러날 적이 아니라면 차라리 친구를 삼아버리자는 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었다. 암은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강하게 나를 옥죄는 존재인 만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돌아가는 날까지 온 힘을 다해 대접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때부터는 무엇을 하더라도 싸워 이기겠다가 아니라 악동 같은 친구를 잘 달래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던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실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음식 냄새에 구역질이 치미는 날이면 이렇게 생각했다. 오늘은 유난히 더 악동처럼 구는군. 그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먹게 해주지 그러나 아무것도 못 먹겠다고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내 안에 있는 암이라는 친구를 그렇게 달래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했다. 그리고 일단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도전해 보았다. 운동 삼아 걷는 일이 힘에 부칠 때도 그랬다. 너무 무리하는 게 싫다는 말이지. 하지만 자네가 심술을 부려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네. 억지로 싸워가면서 받는 치료와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는 온 정성을 다하는 치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첫째가 치료의 주체로선 나 자신을 믿는 것이요. 둘째가 임상적으로 검증된 증거 중심의 의학을 따르는 것이었다. 내가 치료의 주체로 서야 한다는 것은 환자의 처지에서 얻은 깨달음이었고 증거 중심의 의학을 따르고자 한 것은 평생 의사로서 살아오면서 얻은 결론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 둘은 하나가 되면 다른 하나는 절로 따라오는 불가분의 관계인지도 몰랐다. 찾아온 암을 친구로 삼는 것도 나 자신이요. 그 암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도 결국은 나 자신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자세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 검증에 검증을 거듭해 공인된 증거 중심의 의학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었다. 검증되지 않는 비방과 특효약으로는 혼란에 빠질 뿐임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나를 살린 증거 중심의 의학. 그러나 현실에서 이를 지켜나가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가장 당연한 선택이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땅의 암 환자가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증거가 있는 치료법만 믿겠다는 생각으로 화학요법에 매달리고 있을 무렵이었다. 몸무게는 이미 12kg이나 빠져 있었고 머리털은 물론 눈썹마저 휑해져 거울을 보는 것조차 꺼려지던 때였다. 그런 내게 온갖 유혹의 손길이 찾아들었다. 몸을 상하게 하는 화학치료를 받지 말고 버섯을 먹어보라는 이도 있었고 원기 회복에 좋다며 특별한 보약을 싸보내는 이도 있었다. 심지어는 의사인 내게 의사만큼 못 믿을 사람도 없다며 은근히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권유하는 이도 있었다.
하나같이 나를 걱정해준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말에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마음은 받고 선물은 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유혹들을 정말 독하게 물리쳤다. 나는 이제 다른 이들의 표현대로 기적적으로 암을 돌려보내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발병 당시 동료 의사들조차도 나의 죽음을 예견했지만 나는 암을 친구 삼아 힘든 화학 치료를 묵묵히 견뎌냈다. 그 시간이 남들이 보기에는 죽음의 시간이었을지 몰라도 내게는 암과 함께한 유쾌한 여행이었다. 때로는 벼랑 끝까지 내몰리기도 하고 지쳐 넘어져 생채기를 입기도 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나를 선택을 지킨 결과 나는 다른 삶을 선물 받을 수 있었다. 어쩌면 그동안 암이라는 친구는 나를 시험해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자신이 부리는 심술에 흔들리지는 않을지, 죽음의 허상 앞에 절망하지는 않을지, 샛길로 유혹하는 손길에 넘어가지는 않을런지 말이다. 당신 꼭 쓰셔야겠어요? 책을 쓰겠다는 내 말에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러나 내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흔들린 사람이 너무 많아. 환자에게 찾아온 병을 가장 먼저 진단하는 방사선과 의사로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말기 암 환자로서 그동안 수많은 암 환자들의 면모를 지켜보았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느닷없이 찾아온 암을 거부하고 분노를 토하다가 사소한 오해로 현대의학을 불신하게 된다. 나아가 근거 없는 비방에 자신을 내맡기고 그의 의지에 아까운 시간을 탕진하곤 한다. 먹으면 독이 될지도 모르는 잡약에 매달리는가 하면 TV나 신문에서 과장해 보도하는 신치료나 특효약에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한다. 하나같이 치료의 주체인 나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남은 생을 재촉하는 모습들이다. 하지만 두려워해서는 절대 암을 이길 수 없다. 암은 함께 있는 동안 잘 달래서 결국 되돌려 보내야 할 친구 같은 존재이다. 나는 암이란 존재 앞에서 그토록 나약하게 흔들리는 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펜을 들었다. 이 책에서는 나는 암을 친구로 삼아 무사히 돌려보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담았다. 먼저 암이 찾아왔을 때 무조건 거부하고 싸우려고만 드는 환자 자신의 모습을 꼬집었다. 먹을거리에서부터 일상적인 삶에 이르기까지 친구론에 어긋나는 것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리고 환자들을 부추기는 온갖 대체요법과 근거 없는 비방을 실명까지 들어가며 조목조목 따졌다.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의학적인 견해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했다. 상식이 아닌 것이 상식처럼 통용되고 온갖 잘못된 비방이 난무하는 현실이니만큼 내가 하는 소리가 그다지 곱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아내의 걱정처럼 이런 거침없는 비판 덕분에 논란의 소용돌이에 휩쓸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나는 의사로서 또 암 환자로서 내 할 소리를 마다치 않겠다. 전임 강사 시절 병원에서 만났던 할아버지 한 분이 생각난다. 내가 시행한 검사로 진단이 확정되었는데 검사 다음날 복도에서 한숨만 쉬고 계셨다. 도대체 무슨 병인지 낫기나 하는 병인지 입원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음만 앞서고 불안감과 초조감만 밀려온다고 하셨다. 안타까운 마음에 입원 수속도 거들어드리고 주치의와도 상의하여 할아버지의 병세를 살펴드렸다. 그 후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나 할아버지는 웃는 얼굴로 퇴원하셨다.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느 날 할아버지는 손수 짜서 만드셨다는 화문석을 둘러매고 나를 찾아오셨다. 책을 쓰는 내내 그 할아버지를 생각했다. 어쩌면 이 땅의 모든 암 환자들도 그 할아버지 같은 마음이 아닐까 하면서 말이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 책을 읽고 자신에게 찾아온 암을 친구로 맞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질타에도 기분 좋게 대응할 것이다. 결국 그것이 한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내가 암을 친구로 삼아 잘 돌려보내고 이렇게 책을 쓸 수 있는 것은 울산의대 외과 이승규 교수와 서울의대 내과 김노경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과 사랑하는 가족,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그들에게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절망의 벼랑 끝에서 그 어떤 희망이라도 부여잡고자 애쓰는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이 책을 읽고 완치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기쁨은 없겠다. 이게 2001년에 이렇게 책 말머리인데 계속 이 책을 또 다시 찍어내고 해서 2017년까지도 책을 이렇게 내고 계시더라고요.